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과 관련된 매파적인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S&P 500은 장중 상승폭을 모두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됩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은 코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가운데 미국 증시의 상승은 크립토 시장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경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설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10월과 11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물가 압력이 반가운 수준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음을 보여주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며 지금은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다음 회의에서 금리의 최고치를 높이지 않는다고 약속할 수 없다. 데이터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셋째, 올해 초에는 금리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는 덜 중요하며 최종 금리 수준이 더 중요하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점도표를 잘 보세요. 점도표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시험 기간 때 선생님이 이거 문제 나오니까 잘 체크해도 이런 맥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도표상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외부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연준의 판단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빠른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의 상승세를 막는 연준은 지금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착륙으로 인해 미국 경제에 가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준은 뽑은 두 장의 카드 결과가 겉보기에는 긴축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긴축을 강화하는 수단이에요. 바로 고금리 유지기간과 금리의 고점을 열어두고 시장을 계속해서 통제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연준이 지금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시장은 쉽게 때이른 과열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도치 않게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연준은 시장에 엄포를 놓으며 압박을 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시장을 향해 너희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흥분하면 금리의 최고치를 얼마든지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높은 금리 상태가 얼마든지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금리 인상폭은 낮추게 되었지만 다른 형태로 긴축을 강화할 수 있다고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물가가 뉴노멀이 되었으니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9%대까지 올랐던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재는 겨우 7%대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는 아직 5% 이상이 남은 상태이기에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한 해 동안은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연준이 목표한 인플레이션율을 조금이라도 올린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4%대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3% 정도만 더 가면 되기에 연준의 긴축이 생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쉽지만 이번 FOMC에서 연준은 시장의 그런 기대감에 대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2%대 인플레이션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오랜 기간 더 높은 금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내심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지금 말하면 시장이 환호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만약 3%나 4%의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목표하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일단 물가를 낮춰놓은 후 그때 말을 꺼내든 말든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타이밍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코어 CPI의 역전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2월 정도는 되어야 코어 CPI가 제대로 꺾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의 하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결국 주택 가격이겠죠. 이번 발표에서 제롬 파월은 주택 인플레이션이
내년 언젠가 하락할 것이라고 모호하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건 일부러 아리송하게 말했다기보다는 주택가격이라는 것이 그만큼 정교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석하는 편이 맞습니다.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데이터들은 이미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증시처럼 빠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대략적으로 가늠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 선언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예상은 작년부터도 계속 있어 왔지만 실제로 미국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고 그로 인해 다급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은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인플레이션도 괜찮다 하다가 결국에는 엄청 심합니다. 인정해버렸죠. 물가와 성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준이 사용하는 통화 정책은 매우 둔탁한 도구입니다. 정교하게 컨트롤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과도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방향을 전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샤워실의 바보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개념이죠. 샤워실에서 물을 틀 때 따뜻한 물이 나오게 수도꼭지를 돌렸다가 너무 뜨거워하면 깜짝 놀라 얼른 찬물 쪽으로 돌리고 반대로 찬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 뜨거운 물로 성급하게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처럼 정부의 성급한 경제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통화정책은 본질적으로 둔탁한 도구이기에 샤워실의 바보처럼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상황까지 가서야 연준은 급하게 방향을 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과 물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연준의 책무입니다. 아직까지 성장을 보여주는 고용 데이터가 양호하기에 연준은 자신있게 긴축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연준의 자신감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성장의 위기입니다. 미국의 실직자가 크게 늘고 중요한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연준은 방향을 틀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고금리와 유동성 축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몸집을 줄이게 되면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그로 인한 소비의 축소는 물가의 하락으로도 이어집니다. 물가는 잡혔지만 이제는 경제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면 연준은 드디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 연준은 또다시 돈을 무제한적으로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미친 듯이 뜨거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이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절대 지금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지금 하락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시장의 사이클은 늘 돌고 돕니다. 시장이 정점을 지날 때 지나치게 흥분하고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되듯이 시장이 오랜 기간 하락한 시점에 좌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승장에 투자를 시작해서 기회를 보고 몰빵했다가 크게 되었다면 그런 잘못된 패턴을 뒤집기 시작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동안은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모두가 공포를 느끼고 좌절하는 이때가 바로 탐욕을 부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 시기에 탐욕을 부리지 못한다면 결국 다음 상승장이 되고 나서야 그때 뒤늦게 포모를 느끼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투자인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선 절대 안 되겠죠? 우리 돈패밀리 분들이 성실하고 안전하고 길게 투자할 수 있게끔 저희 DBN 컴퍼니는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저희 무료 채널 톡방이 있습니다. 오늘 해당 영상 고정 댓글에다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 입맛대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돈패밀리만 모여있는 멤버십 톡방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좋아의 사랑의 기부금만 카톡방이 제공됐는데 오늘부터 응원에도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원이죠. 커피 한 잔 정도 되는 가격인데 한 달 동안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네, 많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